조선 숙종 영간, 평안도 영변의 한 깊은 산골짜기에는 만신창이라 불리는 타락한 야바위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본래 똑똑한 서생이었으나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야바위 기술로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며 연명하던 질 나쁜 사내였다. 어느 날 밤, 만신창이 야바위판에서 사기를 치다 들켜 묵매를 맞고 산길로 도망치던 중 텅 빈 상여집에서 기이한 불빛을 보았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덩치가 산만하고 머리에 뿔이 돋은 도깨비 한 마리가 홀로 엽전을 쌓아놓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탐욕에 눈이 먼 만신창은 겁도 없이 도깨비에게 다가갔다. 도깨비 형님, 혼자 노니 심심하시겠소? 나와 내기 한 판 어떠소? 도깨비는 괴상하게 웃으며 커다란 황금 덩어리를 꺼내놓았다. 좋다, 인간아. 대신 내 노름판은 공짜가 아니다. 자네가 지면 자네의 기억을 하나씩 내가 가져갈 것이고 자네가 이기면 이 황금을 주지. 만신창은 코웃음을 쳤다. 평생 눈속임으로 먹고 산 자신이 고작 미련한 도깨비 따위에게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만신창이 현란한 손기술에 도깨비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주사위 컵을 흔들 때마다 만신창이 원하는 숫자가 나왔고 만신창은 단 3판 만에 도깨비의 황금 수십 덩이를 따냈다. 내가 졌다. 인간의 손기술이 참으로 무섭구나. 도깨비는 약이 오른 듯 펄쩍 뛰며 황금을 내주었다. 만신창은 황금자루를 짊어지고 기고만장하여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한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분명 이긴 것은 자신인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웬 낯선 여인이 방에서 울고 있었다. 여보, 도박 빚에 쫓겨 도망치더니 그 황금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만신창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기억 이통째로 사라진 것이었다. 도깨비는 처음부터 만신창이 사기를 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깨비의 주술은 판의 승패와 상관없이 도깨비와 노름을 섞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영혼과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게 설계된 덫이었던 것이다. 만신창이 황금을 딸 때마다 그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이 도깨비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황금은 얻었으나 만신창은 점차 미쳐갔다. 부모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심지어 글을 읽는 법까지 전부 잊어버렸다. 오직 머릿속에 남은 것은 도박 기술과 도깨비에게 기억을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뿐이었다. 결국 그는 다시 그 상여집으로 찾아갔다. 도깨비는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낄낄거리며 명부를 흔들었다. 또 왔구나, 미련한 인간아. 이번엔 무엇을 걸겠느냐? 내 놈에게 남은 기억은 이제 단 하나, 야바위 기술뿐이구나. 이것마저 잃으면 너는 백치가 된다. 좋다, 내 기술을 걸 테니 내 아내와 부모의 기억을 돌려다오. 마지막 한 판이 시작되었다. 만신창은 전력을 다해 손기술을 썼으나 이미 기억을 잃어 손끝의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다. 결국 주사위 컵이 열렸고 만신창이 완패였다. 크아하, 드디어 내 놈의 영혼이 내 것이 되었구나. 도깨비가 손을 뻗어 만신창이 마지막 기억을 빼앗으려는 순간 상여집의 문이 쾅 열리며 낡은 가사를 입은 스님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스님은 묵직한 목탁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대낮에 부처의 눈을 속이고 밤에는 도깨비의 눈을 속이려다 이 지경이 되었구나. 만신창아. 도깨비는 방해꾼의 등장에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웬 중놈이냐. 어서 물러나지 않으면 너도 잡아먹겠다. 그러자 스님이 품속에서 기이한 보물, 염라대왕의 주사위를 꺼내들었다. 내 이 미련한 중생의 죄를 대속하러 왔노라. 도깨비야, 나와 마지막 판을 치자. 내가 지면 내 100년 공덕과 영혼을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이자의 기억과 영혼을 모두 돌려다오. 도깨비는 인간 세상에서 쌓은 고승의 영혼이 탐나 냉큼 수락했다. 스님과 도깨비의 마지막 대결. 종목은 주사위 3개를 던져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단순한 판이었다. 도깨비가 먼저 주사위를 던졌다. 결과는 6, 5. 거의 완벽한 숫자가 나왔다. 도깨비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스님이 차분하게 주사위를 던지려는 순간 도깨비가 몰래 주술을 부려 주사위의 무게중심을 바꿨다. 스님이 아무리 잘 던져도 1밖에 나올 수 없도록 장난을 친 것이다. 스님이 주사위를 던졌고 주사위는 바닥을 굴렀다. 결과는 뜻밖에도 6이었다. 스님의 완벽한 승리였다. 도깨비는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된다. 내 주술이 걸린 주사위인데 어떻게 6이 나온단 말이냐. 내 놈도 사기꾼이구나. 기억을 다 찾았다더니 아직 하나를 못 찾았구나. 신창아, 네가 10년 전 노름판에서 사기를 쳐 자살하게 만든 내 사부의 얼굴을 정녕 잊었단 말이냐.
스님의 정제는 과거 만신창에게 야바위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나 제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산으로 들어갔던 진짜 사부였다. 사부는 만신창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년간 도깨비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만신창을 이 상여집으로 유인했던 것이다. 도깨비가 기억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다. 사부가 만신창이 술에 망각의 약을 타서 매 판마다 기억을 지워나갔던 것이고 황금을 따게 해준 뒤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 너는 기억을 잃었다 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그를 완벽한 정신적 파멸로 몰고 간 복수극이었다. 마지막에 나타난 스님 역시 사부의 신복이자 또 다른 연출된 연극이었다. 주사위가 6이 나온 것 역시 사부가 미리 자석을 매립해둔 판때기 덕분이었다. 만신창은 절망과 죄책감에 젖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만신창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부의 신복이었던 스님이 칼을 거두고 사부가 승리감에 도취해 만신창을 내려다볼 때였다. 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던 만신창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죄책감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비웃는 듯한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만신창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사부님, 제가 사부님 밑에서 야바위를 배운 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사부님이 주막 술에 망각의 약을 탈 때 그 술방 향이 미세하게 변한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사부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첫날부터 사부님이 지워둔 척한 아내의 기억 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나한테는 아내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사부님이 매수한 그 여인은 내가 사부님의 복수극에 완벽히 놀아나주는 척하기 위해 돈을 주고 미리 섭외한 기생이었습니다. 만신창은 사부의 복수극을 첫날부터 간파하고 오히려 사부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사부님이 도깨비 가죽을 쓰고 황금을 내어줄 때 그 황금들이 진짜 황금이 아니라 조정의 국고에서 도난당한 은밀한 작물이라는 것도 진작에 눈치챘습니다. 사부님은 나를 작물 취득죄로 관가에 넘기려 하셨겠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사부님의 신복인 저 중놈을 시켜 주사위를 6으로 바꾸게 만든 겁니다. 만신창이 손가락을 튕기자 스님 행세를 하던 사내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사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돈에 눈이 먼 신복 스님은 이미 사흘 전 만신창이 제시한 엄청난 금액에 포섭되어 사부를 배신한 상태였다. 사부님은 자석을 매립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중놈이 오늘 낮에 사부님의 판때기를 뜯어내고 진짜 도깨비의 영동이 깃든 주사위판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사부님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도깨비 가죽, 그거 진짜 도깨비 가죽인 건 아십니까? 진짜 도깨비의 원혼이 깃든 가죽을 인간이 일주일 넘게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글 공부만 하신 사부님은 모르셨나 봅니다. 사부가 비명을 지르며 제 얼굴에 쓴 도깨비 가죽 탈을 벗으려 했다. 하지만 탈은 이미 사부의 얼굴 가죽과 뼈에 완전히 눌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만신창이 말대로 사부는 복수에 눈이 멀어 진짜 도깨비의 가죽을 만지다 그 저주에 잠식당한 것이었다. 사부의 손가락 끝이 점차 푸르게 변하며 날카로운 손톱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사부는 진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만신창은 차갑게 웃으며 사부가 가져왔던 진짜 황금자루와 빈문서를 챙겨들었다. 사부님은 나를 평생 도박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하려 하셨지만 틀렸습니다. 사부님이야말로 평생 이 상여집에 갇혀 자아를 잃고 인간의 기억을 탐하는 진짜 상여집 도깨비로 썩어가십시오. 제자가 드리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만신창은 배신한 신복을 데리고 상여집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뒤에서 인간의 말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도깨비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이후 만신창은 사부의 재산과 진짜 황금을 차지해 한양의 거부가 되었고 사부의 각본이었던 평생 주사위 소리만 들어도 떠는 병은커녕 조선 팔도의 도박판을 지배하는 최고의 타짜로 이름을 날렸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